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그 징벌적 손해배상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보통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도급 하다 보면 워낙 이제 이 대기업들이나 좀 중견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쥐어 짜가지고 이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좀 막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이게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발주업체, 발주자, 그다음 원사업자, 뭐 수급사업자 이런 게 있어요. 발주업체는 처음에 이제 이 어떤 그 업무를 이제 발주한 사람, 그 원사업자는 그 발주만 처음 하도급 받은 사람,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그 사람은 처음 이제 그 하도급 두 번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도급은 수급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가장 많이 대표적인 기술 유용, 그 뭐 PT 한번 해봐라. 이게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니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PT, 이제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라. 다 그 자료도 받아가지고 그거 자기가 쏙 써버리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리고 뭐 물건 납품 받아가지고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 주고 갑자기 막 끊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해서 이제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거 다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은 실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게 맞고요, 사실은. 뭐 손해를 100만큼 받는데 손해배상을 1000만큼 받으면 900만큼이 남는 돈이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큼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퍼니티브 데미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기보다는 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일벌 100개를 해서 100만큼 손해를 보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1000만큼 손해배상을 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다른 비슷한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을 했죠. 특히 기업 간에 많이 하는 하도급 거래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엄두도 못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배심원단이 있고 그러니까 뭐 10만 달러 손해봤는데 1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법정돼 있습니다. 보통 3배 정도 돼 있는데 3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직 판사님들이 아직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잘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소기업도 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번 거래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거래해야 되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대기업 A랑만 할 것도 아니고 B, C, D 있는데 A랑만 거래하다가 그렇게 한번 잘못해서 A를 갖다가 뭐 이제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받았다. 그래 B, C, D가 거래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잘은 없어요. 잘은 없는데, 이게 이제 뭐 해외로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뭐 당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회사가 이 어떤 그 거래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이제 거의 뭐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는 그 입증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만 하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그런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그런 뭐 기술 유용이라든가 부당 반품이라든가 그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원사업자, 그러니까 아니면 또 발주자가 그렇게 자기들이 대기업이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 데서 우리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아니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했다거나 중소기업 니들이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 상황 때문에 했다거나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큰 건데, 뭐냐면 보통 불법행위 손해배상 하려고 그러면 입증 그 요건 사실이, 손해를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위법행위에 그 이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이제 불법행위자가 고의과실이 있다,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 4개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손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뭐 부당 반품행위나 뭐 아니면 뭐 기술 유용이나 뭐 등등등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당 행위가 있었고, 그 2개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3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고의과실은 상대방이 내가 고의과실 없었어요라고 입증을 해야 돼. 입증 못하게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게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유들, 뭐 여러 가지 뭐 그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당자가 했던 녹취 내용이라든가, 그 사업 현황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상대방한테 밀어놓는 겁니다 이제. 그 입증 못하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중소기업이나 뭐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시다가 징벌적 그 손해를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우리가 손해를 입은 사유라든가 손해액을 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 손해 입은 거의 3배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